자, 황룡삽에는 1시간의 제한 시간이 있고요. 이제 1분 초읽기가 1회 한 번 주어집니다. 자, 1회라면은 갑자기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승아 선수도 그랬고 좀 시간 안배에 꼭 신경을 잘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시간 안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대국을 봐도 좀 더 초읽기에 몰린다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앞선 상태로 좀 중반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정아 선수가 흑번입니다. 자, 오정아 선수는 좀 뭐랄까요? 좀 초반에 항상 좀 우위를 점하는 선수거든요. 일단 초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준비한 포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자신이 준비한 포석을 쓰기에는 흑번이 조금 더 편한 감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백 같은 경우는 흑이 나오는 거에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한 포석이 몇 개 있더라도 꼭 성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흑번의 경우는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웬만하면 가능하긴 하죠. 논목자 확정 한 칸 둔 것도 사실 두 칸이 더 많이 두어지는데 한 칸도 조금은 이색적, 논목자도 약간의 이색적. 지금 한 칸을 오정아 선수가 굳혔는데 저 포석에 대해서 최근에 좀 연구가 있었는지 국가대표 리그전을 둘 때도 종종 사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확실히 초반에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해두고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연구를 했나요? 이영구 선수랑 같이 연구를 좀 하면은 뭐 금방금방 연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이제 오정아 선수가 이제 대국을 하거나 좀 연구할 과제가 있으면 함께 인공지능 앞에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의견도 나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좋은 부부네요. 포석이 항상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좀 포석 연구에 공을 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영구 선수가 정말 바둑을 잘 두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보면 오정아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 연구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집에서 응원하고 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상 쪽을 바로 또 들어갔죠. 일단 양걸침을 조금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가오싱 선수도 워낙 속기파기 때문에 초반의 진행은 좀 빠를 가능성이 있겠어요. 날일자로 두었고요. 자, 여기서 2선으로 붙여간다면 복잡한 변화가 나올 거고요. 지금 2선으로 붙이고 싶지 않은 것은 양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번졌을 때 좀 더 흑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백은 좀 쉽게 처리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오정아 선수 인터뷰가 저는 또 귀엽다고 느꼈는데 저도 너무 좀 미소를 계속 지으면서 봤는데 한국 선수들 인터뷰를 귀엽게 하는 게 특징인지 조승아 선수도 그렇고 오정아 선수도 그렇고 네, 굉장히 귀엽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의 인터뷰가 거의 뭐 많이 안 해봤을 테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정아 선수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거든요. 오정아 선수가 원래 귀여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오정아 선수의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오정아 선수도 좀 조승아 선수가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의외로 빨리 나왔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승아 선수에 대해서 이제 김미리 프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정아 프로도 이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조승아 선수의 성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좀 승리를 해서 본인이 이제 둘째 날부터 나갈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우상 쪽에 역시 예상해 주신 대로 가오싱 선수는 치받아서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다시 좌상 쪽으로 흑이 양걸침을 해서 다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젖히고 나서 붙이게 되면 지금 뭐 축이 나쁘니까 끊는 수는 별로 잘 되지가 않아요. 나가버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제 백이 이곳을 막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흑이 여기 이었을 때 백이 그냥 있는다면 흑은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싸움 자체는 흙이 나쁘지 않아요. 연구도 좀 많이 됐고요. 다음 백이 좀 더 간명하게 처리가 된다면 이렇게 붙이는 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 모양 자체는 귀의 실리가 조금 크다라는 평인데요. 지금 배석은 백이 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흑도를 좀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 세력을 좀 견제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는 방식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대국 현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정화 선수가 흙을 잡았는데도 왼쪽에 착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현장 상황과 바둑판이 좀 반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바둑판은 흙의 오른쪽에서 두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는 물이 있고요. 왼쪽에는 음료가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작게 이제 한국 태극기 옆에 보이는 저 긴 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저 음료가 선수들이 이 대회를 나올 때마다 이제 함께 구입을 하는 음료거든요. 작년에 한번 가보신 그 대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갔을 때도 이미 오유진 선수와 오정화 선수가 이게 맛있다면서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구입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정화 선수랑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곳을 단골로 다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대국할 때마다 항상 저 음료를 구입해서 뭔가 대국을 할 때 좀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음료수 어떤 맛인가요? 별거 없습니다. 맛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맛을 보고 싶은 그런 음료수긴 한데요. 아무래도 좀 익숙한 음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주 구매를 하는 것 같고요. 오정화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좌상 쪽 모양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었을 때 붙여서 받을지 아니면은 꽉 이어서 받을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구 치게 되면은 일단 젖혀서 귀를 내준 상태고요. 물론 두터워지긴 합니다만 흙이 또 먼저 오기 때문에 글쎄요, 흙이 양쪽 다툰 느낌. 그리고 이 자체가 흙의 실리에 좋다는 평이어서 호구 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뒀었는데 지금은 아예 두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있는 게 훨씬 나와 끊는 싸움도 그렇고 싸움 자체가 훨씬 좋다. 그래서 이쪽을 받으면 있는 수, 변으로 갈 거면 붙이는 수. 이때 젖히게 되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물론 단순 하나 쳤지만 이것을 뒀을 때 뭐 백이 이쪽이 아니라 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젖히는 모양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붙였다는 것은 좀 상변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죠? 네, 이제 간명하게 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바둑 자체가 좀 단조로워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가오싱 선수는 어제 뭐 대구를 봤듯이 좀 간명한 선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처리하고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좀 이 간명한 처리에 대해서 큰 불만은 안 느끼고 처리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겼기 때문에 흙에 젖힌 수, 뭐 여기까지는 뭐 높은 확률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러고 나서가 고민인데요.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긴 하겠네요. 아마 여기까지 좀 오정화 선수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 견제했던 돌을 오히려 이쪽 모양으로 좀 몰아놓고 흙에 이쪽 모양을 키워가는 그리고 두터움을 좋아하는 오정화 선수한테 좀 어울리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이런 포석을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오정화 선수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수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늘을 응시했지만 사실 안에 있는 수들을 보고 있을 거고요. 사실 뭐 프로기사들은 살짝 움직이면서도, 그러니까 뭐 물을 들어간다거나 혹은 동작, 뭐 화장실 간다거나 해도 머릿속에서 바둑판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승 선수는 바둑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대국에 두 판을 놓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감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오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판의 대국을 하면서 실전 감각이라든가 시장 감각이 올라오고 긴장감은 떨어졌겠지만 반대로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제한시간 1시간 바둑이 아주 짧은 대국도 아니고 매판 3시간씩 걸려서 두 판을 놓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후반부에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대국도 역시 초읽기에 몰리는 시점부터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런 큰 대회에서 빨리 준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처리하고 진행을 한 다음에 중후반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정화 선수는 평소에도 시간 안배를 잘 하는 선수고요. 굉장히 균형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균형 있게 쓴다는 게 참 좋네요. 일단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아끼다가도 판이 그르쳐버리면 사실 시간만 남고 괴롭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특히 제가 가장 시간 안배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와 나의 시간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시간이 많이 없으면 본인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같이 초읽기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시간이 많은데 나 혼자 초읽기에 몰린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1시간 바둑이라면 상대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많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좌상 쪽은 이제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정화 선수가 움직임이 좀 많네요. 사실 오정화 선수는 대국할 때 움직임이 그래도 적은 선수는 아닙니다. 대신 좀 그 움직이는 것들이 상대에게 뭐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선은 아니고요. 어제 워낙 조성환 선수가 너무 얌전히 앉아있었기 때문에 순간 저는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늘 오정환 선수는 조금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전 대국이기 때문에 조금 몸을 움직여서 이제 좀 정신을 깨운다든지 지금 좀 눈을 감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또 오정환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팀 소속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익숙하긴 하잖아요. 이제 10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침 대국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일종의 생체 리듬 같은 게 좀 이 시간대는 깨있는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상변 쪽을 바로 젖혀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네, 바로 끊어버렸네요. 끊으면은 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닌데 왜 먼저 뒀느냐? 나중에 두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미리 결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내려서 중앙을 틀어먹는다거나 이런 활용들이 좀 가능하거든요. 때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좀 결정을 지어놓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겠죠? 우상 쪽에 정석을 마무리 짓고요. 끊을지 그냥 젖힐지 어느 쪽이든 방향은 이쪽 모양을 좀 우변 쪽 모양을 신경을 쓰는 게 포인트일 것 같네요. 네, 우상 쪽 결정 됐습니다. 뭐 이런 모양에서 막히는 게 싫다고 단수치고 후긋터 준다면 그 입장에서 아주 고마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귀에 실리를 뺏어가면서 여기를 압박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백은 또 모든 걸 둬야 되고요. 흙이 이쪽 돌이 오면 이쪽 모양의 집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게 되죠. 뭐 얼핏 보기엔 작은 모양 아니냐 싶지만 이 바둑 자체가 흙에 실리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판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흑이 굉장히 원하는 진행이고요. 자, 그렇다면 백도 막아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갈지 젖혀갈지 그걸 고민해야 할 텐데요. 이제 두 수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쎄요, 끊어가는 거는 백이 이렇게 잡아만 준다면야 가장 좋은 그림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정석의 모양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쪽 모양 키우는데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백이 그것을 잡지 않고 이곳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둘 수도 있어요. 바로 전투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 신경 쓰인다면 바로 젖히는 것도 가능은 하죠. 바로 2단 젖히게 되면 이제 끊고 느는 싸움은 안 되거든요. 이어서 이 백들이 모두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도 치중 가면 여기가 좋은 사회 문제 같이 나와 있는데 이어봤자 여기를 먼저 나오고 끊는 순간 양자충이 됩니다. 백이 모두 잡히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중앙 쪽을 움직이는 싸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2단 젖혀도 어차피 끊어가겠죠. 왜냐면 여기를 두면 이제는 이곳을 끊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까와 달라진 것은 여기가 하나 단수가 있었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끊어서 잡으러 갈 수가 없었고요. 의상 쪽에 좀 집 차이가 나겠어요. 네, 집 차이가 나고 원래는 두터워져서 괜찮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좀 간격이 좁죠. 이거는 오히려 그게 불만족입니다. 그렇다면은 흙이 2단 젖히게 되면은 백이 끊게 되고요. 흙은 단수 차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백이 그냥 날짜를 가면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냥 드러낼 것 같아요. 그냥 드러내면 집으로 조금 백이 이득을 보고 더 이상 활용을 안 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 그냥 2단 젖혀서 두었고요. 먼저 중앙 쪽을 끊었습니다. 이었을 때 한 점을 바로 살린다는 뜻이 아니라 한 점을 잡아서 백이 안정을 취할 거고요. 이제 이 정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중앙 쪽에 만약에 한 점이 축으로 잡혀도 가능한 걸까요? 축으로 잡히면 좋지 않죠. 축으로 잡힌다면은 그곳을 끊어놓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축머리가 쓸 곳도 마땅치 않고 그게 가장 크죠. 이 자리에 먼저 백돌이 와 있는 게 뭔가를 두기 어렵다는 부분이 백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죠. 그래서 좌 쪽에 지금 백돌들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악수를 더 주고 축으로 잡는 것은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나 가오신 선수의 아까 뭐 손짓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피로감은 있어 보이네요. 어제 오전에 대국을 둘 때보다 확실히 피곤함이 좀 느껴져요. 대신 좀 긴장감은 덜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건 좀 긴장감이 좀 덜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긴장과 피곤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좀 후반전에 오정환 선수가 집중력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곳까지는 선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에서 지금 날짜를 준다면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의도대로.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은 문제는 나중에 뭐 이사천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흙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백은 그렇게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두고 어차피 흙은 날짜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날짜는 없어졌지만 요 자리가 아주 급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는 백의 큰 집이 날 모양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상변 쪽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 쪽을 받아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집으로도 제법 차이가 있어요.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가 흙집이 백집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죠. 지금은 오히려 백집이 새집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집으로도 제법 차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흙은 백이 여기 둘 수밖에 없어요. 흙은 백이 늘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둬서 좀 움직임을 좀 방해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을 나가는 것은 젖혔을 때 이 자리가 워낙 급소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당연히 흙이 괜찮은 싸움일 테고요. 그리고 백이 치받아서 움직이기도 그나마 치받아서 움직이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싸움을 걸어갈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백돌이 놓이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일단 일자 모양을 펼쳤고요. 자, 이제 백도 우변 쪽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바로 역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하변 같은 데를 만약에 벌렸다면은 그게 딱 두 칸으로 지킨 게 딱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변일 때 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좀 가오싱 선수는 이곳을 견제를 했고요. 여기서 오정환 선수가 어느 곳을 둘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 한 점이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흙이 예를 들어서 씌어간다. 그러면 백이 이것을 파고들고 이곳을 한 칸 뛰는 순간 더 이상 공격을 안 당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굉장히 없죠. 그 다음에 벌려서 집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자리 역시 엇겨진다거나 하면은 뭐 들어간다고 해도 견제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서로 줄어들면은 흙이 집 날 곳이 없어요. 어쨌든 백은 양쪽이 집을 차지하고 시작한 바둑이기 때문에 덤도 7집반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응수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일감은 이거죠. 이렇게 두고 뛰어나오게 한 다음에 서서히 뭐 압박을 해가면서 이쪽 모양 키운다거나 일단 여기에 집을 좀 확보를 했으니까요. 여기 집도 집이지만 여기 한 점 좀 움직이는 걸 좀 방해하는 느낌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뒀을 때 받아준다면 더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쫓기듯이 도망가게 되면 흙이 먼저 이쪽을 차지할 수 있으면 이런 흐름이 된다면 당연히 흙이 괜찮습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백이 견제하기도 쉽지 않고 흙은 또 실리를 좀 챙겼다는 거예요. 견제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 백돌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이죠. 네, 당연히 백도 뛰고 나서 젖히면 뭐 이런데 젖혀놓고 중앙 쪽으로 손을 돌릴 거기 때문에 흙이 원하는 대로는 잘 안 그려질 테고요. 그래서 오정환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돌려서 좌측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백이 침입한 수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번에 백이 이곳을 오는 것이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런 모양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은 이런 모양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이곳을 오게 되면 추후에 또 이쪽으로 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걸 두는 건 굉장히 큰 자리예요. 백이 어딘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이득이 되고요. 가오싱 선수는 오늘 굉장히 탄탄한 실리 전략으로 구상을 해왔네요. 뒤쪽을 받아서 지켜뒀습니다. 사실 1라운드 1회전에서 조승환 선수와 대결 경우에는 가오싱 선수가 중간에 뭐 어느 정도 실리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두 텀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했고 또 중간에 강수로 나오면서 사실은 원래는 무리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승환 선수가 물러섰기 때문에 좋은 수가 돼버렸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실리 쪽에 중심을 두고 바둑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 쪽을 받아 놓고 보니까 좀 좌변 쪽도 그렇게 뭐 흙이 튼튼하다든지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제법 집이 날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쪽의 활용이 좀 묘하게 작용하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잡으면은 이쪽 공격을 하고요. 이쪽으로 백이 나오게 되면요. 흙이 또 움직이는 게 선수가 돼요. 이쪽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붙여서 이것을 이 모양을 환격으로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때문에 백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득을 보면서 좀 더 두터움을 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흙이 뭐 이런 쪽으로 돌이 날일자라든가 혹은 눈목자로 오게 되면은 그래도 좌변 쪽에 어느 정도 집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칸으로 좌변 쪽 모양을 좀 지켜뒀습니다. 근데 지킨 건가요? 오정화 선수스럽다라고 느껴지네요. 굉장히 두터운 그리고 좌변의 모양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거든요. 오정화 선수는 굳이 분류하자면 확실히 좀 두터운 계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두터운 모양 좀 살려가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바둑을 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좌변 모양을 조금 넓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곳을 나중에 들어가는 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둔다기보다는 흑돌이 이곳에 다가오게 되면은 이 날짜보다 눈목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흑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없다면 막아서 싸우겠지만 지금은 이걸 치받고 마늘목을 두면 모두 연결이 되죠. 백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흑이 다가오게 되면 백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모양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정화 선수는. 다만 가오싱 선수는 아예 여기까지 벌려서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바둑은 오정화 선수의 주 무기이긴 합니다만 흙이 잘 두긴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얼마만큼 집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가 바둑의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어떤가요? 김미리 프로는 이런 대국을 두텁게 많이 둬봤나요? 사실 오정화 선수의 기풍과 제 기풍은 좀 다른 편이긴 한데요. 네. 오정화 선수는 좀 돌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좀 잘 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흙이 두는 거는 본인의 기풍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두터움을 살려내는 재주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남자 프로 기사 중에서도 이런 두터움을 잘 살려내는 기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제 물론 대표적인 기사로 치면은 이제 최철환 구단이라든가 이제 뭐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두터움을 공격으로 좀 끌고 가는 경향들이 있고 또 그렇게 두터움을 살리는 기사들이 있긴 한데 대체로는 사실 실리를 좋아하긴 해요. 오정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두터움을 잘 활용하는 여자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좀 두터움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포석을 짠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변 쪽도 이제 두 칸이나 뭐 날일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키웠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묘한 게 제가 아는 이영구 선수는 여기 안 뒀을 것 같거든요. 부부지만 굉장히 좀 색깔이 다른 그런 기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뭔가 사실 백이 들어가도 사실 공격이 되는지 사실 의문스러운데 일단 오정화 선수는 씌워갈 것 같아요. 이런 모양 이쪽으로 오면은. 그리고 가오싱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타임 백에서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들어가려면은 흙이 뭔가 이쪽을 더 둬서 더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침출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차피 흙이 두더라도 별로 크게 집이 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다음번에 흙이 이렇게 지켜준다면야 이 한 점이 조금 느슨한 자리이기 때문에 별거가 없고요. 그렇다고 흙이 뭐 이런 데 밀어가면서 키우면 사실 그때 견제해도 쉽게 공격당할 말은 아니거든요. 뭐 한 줄 조금 삭감을 해도 그렇고 들어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좀 더 늦춰서 다음 타이밍에 이쪽을 견제하고 싶은 게 백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두고 싶은 자리가 이곳 날일자도 정말 두고 싶긴 해요. 날일자 두고 받아주면 여기서 벌리면은 일단 여기가 백집이 제법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두고 싶고요.
그리고 흑이 다가와서 이쪽을 들어오는 걸 노리는 게 싫다면은 백이 이쪽 벌리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가오싱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변 쪽과 우변 쪽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할 테고요. 자, 가오싱 선수는 황룡사배에는 첫 출전입니다. 자, 지금 2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한국의 오정아 선수를 맞이하여서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정아 선수는 이미 연승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5회 대회 때 5연승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 한국의 월간 바둑처럼 네네. 이제 잡지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메인 표지 모델로 나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한국 선수가 중국 잡지 메인 모델로 나간다.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오쿠다 아야 선수에게 승리를 한 걸로 시작해서 리허, 기베 나츠키, 왕천싱, 그리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까지 5연승을 했고요. 중국의 송롱우이 선수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5연승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회 대회 때, 또 7회 대회 때도 4연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때도 멤버가 굉장히 쟁쟁합니다. 4연승이긴 하지만 이때는 세 번째 주자로 나갔기 때문에 중반부에 했던 4연승, 첫 번째 주자로 나갔을 때 5연승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연승전의 재미는 초반부라고 하면 1부터 5 정도까지의 가치보다 중반부에 6국부터 19까지의 가치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뒤에 이제 19부터 14호까지가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이 연승전의 묘미인데요. 그런 만큼 사실 강자들이 뒤로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 얘기는 지금 7회 대회 4연승이 5회 대회 5연승 못지않은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7회 대회 때는 중국의 루민치안 선수를 시작으로 일본의 무카이 치아키 선수, 그리고 중국의 루자 선수,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까지 좀 승리를 하면서 이제 확실히 한국팀에게 좀 큰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연승 5회와 7회 연승했잖아요. 그때 한국 선수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홀스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승전 방식 전이었던 1회 대회를 제외하고는 홀수 대회는 모두 한국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오정환 선수의 연승이 바로 승리로 직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올해는 9회 대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8회 대회 때는 오정환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정환 선수의 연승이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바로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요. 좌측에 침투를 했습니다. 여기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준수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뭐 이제 공격을 좀 시도를 해봐야겠죠? 느낌은, 1감은 역시 쉬어가는 겁니다. 백이 쪽으로 오면은 이런 곳을 두면서 서서히 좀, 할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벽을 좀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압박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끊어서 처리가 된다면, 늘어준다면 다시 덮어서 더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돌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백돌이 이런 쪽으로 악수를 오게 해서 이쪽을 더 다치게 하는 효과가 더 클 것 같고요. 일단 느낌은 씌워가고 싶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씌워서 공격을 가는 수단, 그리고 좀 간접적인 공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모지는 승률 기대치는 100의 60%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절의 참고도를 참고하자면 흑은 이곳을 그냥 뒀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고 이곳을 뒀고요. 흑돌이죠. 이렇게 뒀고 그 다음에 백이 손을 뺐어요. 그리고 흑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둘 일은 없겠네요. 좌변 쪽의 백돌을 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 60%라고 하는데 흑이 여길 둔데 지금 백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길 둔다.
떠올릴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백이 괜찮다라는 것은 지금 포석은 백이 괜찮다고 이제 인공지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좌변 쪽 한 점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타겟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일자요. 그러니까 오정화 선수가 날일자 나온 거는 눈목자로 왔을 때는 백이 이런 데 건너붙여가는 게 좀 신경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좀 간격이 넓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이거 붙이고 진짜 늘어서 자세를 잡으면 다시 지켜야 되는데 백이 연결이 되면은 사실 여기도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와서 여길 둔들 백이 여기 지키는 게 뭐 나쁜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이 흑돌대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더 키워가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좀 백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정화 선수도 좀 중앙 쪽에 두텁게 경영을 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텀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두텀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어쨌든 중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백이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또 그거는 또 오정화 선수가 저랑 기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괜찮다고 느낀 것이지 오정화 선수 나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라면은 이제 본인의 기풍에 맞춰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면 본인의 색깔에 가까운 쪽이 더 나아요. 붙여서 나왔고요. 오히려 저는 가오싱 선수가 이곳을 붙이는 것은 이거는 저랑 좀 비슷했는데요. 들어가는 건 아예 정반대였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저랑은. 그만큼 붙여서 나오는 자리는 일감의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정화 선수는 젖혀서 계속해서 백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젖히는 것까지는 뭐 너무나도 예상되는 흐름이고요. 백 역시 느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붙여봤는데 안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늘었습니다. 오정화 선수가 이제 여기서 꽉 이어준다면 하변 쪽 모양을 좀 키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가오싱 선수는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 겁니다. 이어줘야 백도 연결을 해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물론 그랬을 때 요 젖혀놓은 거는 굉장히 이득이 되겠네요. 왜냐면 백돌이 이런 데 놓인 다음에 젖혔으면 절대 안 끊었을 거거든요. 뭐 뛴다거나 해서 더 크게 압박을 했을 텐데 먼저 이것을 젖혀놨기 때문에 뭐 늘어서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쪽을 먼저 늘어서 이거는 연결 안 시켜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강수입니다. 일단 강수의 의미는 이걸 만약에 받으면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백이 이쪽 끊어지는 게 신경을 쓰이는데 이쪽은 어떻게든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여기가 눈목자 간격이기 때문에 잘 막히는 모양은 아니고요. 끊어지는 거 있고요. 여기가 축 역시 이 날개로 방비되고 있죠. 여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끊으면 내려 싸움이 된다. 이게 오정화 선수의 작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전투로 판을 풀어가겠다. 오정화 선수다운 전략이네요. 자, 지금까지의 진행은 평소에 오정화 선수와 비슷합니다. 저도 오정화 선수 바둑을 종종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진행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의 색깔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쪽 어딘가를 받아주게 되면은, 흙은 붙여서 요 일대를 선수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는 거는 어차피 늘어 싸우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것 같거든요.
두 선수 손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틴다면 이제 호구 치는 건 가능했거든요. 호구 치면 붙이고, 글쎄 여기 바로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었다는 얘기는 붙일 때 손을 빼고 싶다. 있는 걸 선수로 하고 싶다 이런 의지거든요. 그럼 흑도 나와갖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는. 두 점은 좀 활용을 해버리고, 왜냐면 이제는 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잡아준다면야, 이건 너무, 흑이 너무 원하는 그림이죠. 네, 흑도 뚫었습니다. 역시 좀 상변 쪽을 활용을 하고 좌변 쪽의 백돌 계속해서 공격을 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선악을 떠나서 오정화 선수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세계대회에서도 본인의 바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긴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느껴지고요. 아직까지는 서로 팽팽한 진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 진짜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저 오정화 선수 정도면 이제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죠. 베테랑이죠. 워낙 경력도 화려하고 세계대회 무대도 많기 때문에 큰 긴장, 아예 긴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큰 긴장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사실 적당한 긴장감은 승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상황이 흥분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 딱 어느 정도의 고양감이 있는 정도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감마저 없으면은 바둑 자체가 굉장히 늘어져 버리거든요. 일단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흑은 받아야 될 테고요. 늘어서 받아야죠. 때려내게 되면은 기분 좋다고 두 점 잡았다가는 이걸 단수당하는 순간 너무 괴롭죠. 이걸 많이 뒀다가는 때려내는 순간 여기가 백이 너무 두터워지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다시 이짠이 이걸 있는 순간 연결이 되면서 너무 두터워지죠. 살려봐야 잡으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쉽게 연결을 시켜줘선 안 되기 때문에 흑이 늘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요. 백이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또 그냥 늘어두면 될 것 같아요. 늘어두면은 백도 글쎄 이걸 잡을 여유는 없거든요. 이걸 틀어막히는 순간 흑의 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백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흑은 살리는 게 선수예요. 그러면 이곳을 둬서 두 점도 잡았고 또 뒷맛도 있으니까 꼬부려 나간다거나 하면 충분히 원하는 거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백도 크게 손실을 봤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어울린 바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흑은 자연스럽게 상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을 되는 거 보니까 오정화 선수가 역시 투텀을 잘 쓴다는 느낌이 정확하네요. 이것을 한 칸을 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글쎄라고 느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충분히 둘만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오싱 선수 들어간 수는 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변 쪽에 큰 자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네, 우변도 그렇고 하변도 큰 자리가 많았는데요. 굳이 서둘러서 깰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이쪽은 아주 큰 집이 될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은 오정화 선수가 좋은 리듬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역시 막힐 수 없었고요. 중앙 쪽에 이제 가오싱 선수가 진출을 했는데 그 자리를 흑에게 막히게 된다면 좌변 쪽 백돌이 위험했던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살기야 살겠죠. 이곳을 막혔을 때 이런 데 선수에서 힘들게 사는 모양 만들 겁니다. 대신 여기는 흑이 들어가기만 해도 들여다보면 이어야죠. 쉽게 둬도 거의 사는 모양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혀가면은 끊어서 이거는 오히려 젖혀 이었을 때 수상전을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막힐 수는 없었고요.
네, 역시 그 자리 살려서 아직까지 공격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이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자, 지금 2점 살려나온 상황이고요. 자, 백이 좌상 쪽 받아야겠죠. 네, 바로 환격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침착하게 받아뒀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약점도 좀 있어 보이고. 이 자리 좋아 보이네요. 백이 뒀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얘기는 이걸 두면 백이 치면 너무 좋잖아요. 또 여기를 두고 싶긴 합니다. 저변 쪽에 끊어가는 약점이 생겼네요. 틀어 막는 것은 어차피 끊어두면 이 석점은 어차피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지켜야 되니까 지금 흙도 어느 정도 결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직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늘긴 늘어야 될 것 같네요. 이 자리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소의 자리가 있었고요. 네, 역시 그 자리 갑니다. 백이 지금 끊어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곳을 지금 지켜둬야 되나요? 지금 지켜두기에는 좀 자세가 이 정도긴 한데 여전히 밀고 나오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 2점도 이제 마늘모가 선수여서 이 2점도 잡혔고 2점도 잡혔고 또 여전히 흙의 자세는 좋은 상태로 백을 압박하는 상황. 이 상황은 흙이 너무 잘 풀렸는데요. 신 선수가 뭘 이걸로 역시 호구를 쳤어야 되나요? 이곳이 끊어지면서 흙이 자연스럽게 이쪽에 온 것이 백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4의 중앙으로 도망을 가네요. 백도 좌변 쪽을 받아두지 못하고 중앙 쪽으로 좀 탈출을 했고요. 흙도 바로 제압합니다. 이 정도 진행이라면은 좀 누가 괜찮은 진행이죠? 저는 흙이 두텁게 잘 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석점이 제압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2점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마음에 들고요. 애초에 한 칸 뛴 걸로 뭐 여기를 지켜봤어야 큰 집이 안 나는 모양에서 어느 정도 집이 났고 백은 공바로 떠있고 여기 뒷맛도 나빠졌고 저는 좌변 전투는 확실한 흙의 성공으로 보이네요. 처음에 진행될 때까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만 여기 빠지고 나와 끊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정아 선수 좀 초중반에 약간씩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정아 선수는 좀 결이 좋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두터움을 가지고 판을 이끌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그 판을 어떻게 쭉 끌어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사답게 초반에 두터움을 바탕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부드럽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무리하는 공격이 아니라 좀 이득을 보는 공격을 통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흙이 한 점을 제압하고 나니까 역시 다시 끊어지는 수단도 있어서 백이 지켜두었고요. 그곳을 하나 선수를 한 것은 백이 바로 맞고는 싶은데 끊어갔을 때 단수 치면 여기를 둬서 양측 넘어가는 맛보기였기 때문에 호구 치는 걸 선수를 했고요. 그 얘기는 이제는 바로 틀어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좌변을 막는 것까지는 선수의 자리가 되겠고요. 여전히 좌변 쪽 백돌은 좀 두텁진 않아 보이거든요. 얇죠. 엄밀히 말하면 막는 게 안 되는 순간 굉장히 얇습니다. 이 자리는 여전히 끊어가는 것이 있어서 뭐 쭉쭉 늘어도 석점은 버렸지만 이것도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 백돌 아주 위험하죠. 막는 게 안 되는 순간 이 백돌은 두터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흙이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판의 주도권은 확실히 오정화 선수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은 그곳을 아예 버티네요. 그러니까 즉 흙이 다가오는 자리가 워낙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아까보다 이쪽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이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별 볼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켜는 게 오히려 정수로 보이는데 그럼 돌 4개를 들여서 이만큼 집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변망이 너무 좋아지니까 가오싱 선수는 공격은 크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집을 버티자. 이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확정가루는 그래도 제법 여기가 큰 집이 됐네요.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두면 되는데요. 20집 정도는 확정가 됐습니다. 여기는 10집, 여기는 5집 두텁죠. 그러니까 백은 40집이 조금 약합니다. 반면에 흙은 여기 한 12집, 한 25, 30집의 이제 두터움. 여기도 그래도 흙은 집을 좀 봐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덤 정도를 공격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고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돌을 압박을 하면서 덤 이상 낼 수만 있으면 충분한 바둑. 여기만 두면 집을 놔도 10집 정도 충분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은 네 그래도 크게 좀 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앙 쪽을 하나 느는 수를 교환을 시킵니다. 코끼를 들었다는 것은 글쎄요. 다음번에 이제 백이 이쪽으로 두는 수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둔다는 얘기인데 좋은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워낙 집으로 큰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솔직하게 집으로 둔다면은 다가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 집이 제법 나죠. 일단 내몰고 나서 그 다음에 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늘어놓고 다시 여기 둘 수도 있으니까요. 흙은 우선 교환을 시켜놓고 역시 그 자리 갈라갑니다. 두 선수 모두 우변 쪽을 그다지 크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엄청 커 보이는데요. 일단 오정화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텁게 판을 꾸려 나가고 있고요. 자, 백도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반상 최대의 곳 우변 선택합니다. 저는 지금 오정화 선수의 선택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아요. 이 자리 두텁고 좋은 자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만 더 놓고 백이 손 빼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앙으로 뛰었을 때 그때도 소도 안 늦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게 집으로 10집 이상 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압박을 하면은 집으로 앞선 채 압박을 하는 거와 집으로 밀린 채 앞서는 거. 역시 마지막 선택이 조금 아쉬웠을까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흙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걸 당하는 순간 인공지능 오히려 역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거격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압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라. 근데 이렇게 중앙도를 내보내주고 싶진 않은데요. 아니, 이렇게 둘 거면 사실 이걸 두면 안 됐죠. 역시 AI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수와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중앙은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정화 선수의 장점이 좌변에서 다 나왔어요. 장단점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 두터움을 살려내는 힘을 보여줬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그거에 너무 집착해서 좀 느려지는 경향? 좀 더 날렵하게 행마하는 기사랑 대국을 하게 된다면 조금 느슨한 수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미 가오신 선수가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데요. 분명히 아쉽습니다. 이 진행은 분명히 아쉬운 진행이에요. 자, 우변 쪽을 먼저 흑이 차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더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변 쪽은 흑집도 흑집이지만 백이 안정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압박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진짜 최소한으로 요것만 교환이 돼 있어도 여기 집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쪽을 잡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중앙 쪽을 둔 수단이 집으로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먼저 돌았다면은 백이 여기를 한 칸 띄고 여기 백돌이 없죠. 그리고 나서 흑이 이쪽을 벌리는 흐름이 됐을 텐데요. 그 얘기 지금과 비교하면 여기 집 차이가 몇 집입니까? 여기는 원래는 백이 대여섯 집 날 자리가 흑이 대여섯 집, 그러니까 10집 정도 차이와 이 두터움의 차이. 10집이 당연히 더 커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백돌이 여기 움직이는 맛들도 좀 생겼어요. 물론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당장은 결행하기 어렵겠지만 글쎄요, 백돌이 이쪽 온 것은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교환은 급한 자리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역시 좀 중앙 쪽에 다시 한번 힘을 비축했고요. 자, 이제는 좀 중앙 쪽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좀 이득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변 쪽 눌러갑니다. 백이 젖히는 건 잘 안 돼요. 백이 젖히는 것은 이걸 두고 던수치고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돼요. 백은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주변 흑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의미는 확실합니다. 이 두텀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만을 먼저 섣불리 하기보다 일단 먼저 차지해놓고 일단 집으로 좀 두면서 여기가 또 뒷맛이 나쁘거든요. 근데 막으면 들어가서 이런 식의 노림이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바로 살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잡으러 가기에는 여기 뒷맛이 좀 나쁘죠. 이거는 또 얼추 사는 형태죠. 못해도 패는 나는 모양을 보이는데요. 찌르고 치중 가는 것은 먹이치고 이걸 둬서. 그러니까 뭐 이런 뒷맛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흑은 뭔가 일단 이쪽을 먼저 둬야 될 것 같아요. 백의 다음 수는 뻔합니다. 이건 뭐 이거밖에 없어요. 백은 늘어서 받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자리는 하변입니다. 하변을 분명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텐데 그 이후의 진행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은 뭐 둘 자리가 하변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공격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하변을 갈 겁니다. 뭔가 손이 떠나는 느낌이죠. 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좀 집되는 자리를 뒀어요. 오정화 선수가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공격하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집 되는 곳을 안 두고 두터운 자리를 둘까봐 전 좀 가슴을 좀 졸였는데요. 그래도 네, 일단 큰 자리를 두면서 사실 집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을 때 두터움의 가치가 좀 더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집이 없으면은 집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두터움을 가지고 대마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두터움을 극대화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집균형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서 또 여기 뭐 제가 앞서 셌던 대로 2점만 잡는다면 한 15집, 25집, 30집 모양이 일단 돼 있고 여기까지 집 모양이 돼 있어요. 백이 이것이 왔기 때문에 20집은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백은 한 45집 정도는 확정화 돼 있고 그 30집 결국 이 두 텀이 결국 덤을 내야 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좀 숨어있는 두 텀들이 덤 가까이 반대로 백은 이쪽을 어떻게 신경을 노려갈지도 변수겠네요. 그러니까 백이 오히려 이런데 지켜주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지켜주면은 이런데 나가는 거와 이쪽 나가는 거 모두 다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쪽 못 두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두는 것은 어찌됐든 이 돌이 미생이니까 한 집도 없으니까 백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오신 선수도 한 점 움직이는 변화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을 거고요. 좌측에 백돌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 이후 변화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한 점 움직이는 수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말씀이시죠? 요번 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만약 받아야 된다면 여기가 너무 괴롭죠? 오히려 우변 쪽에 흑돌들이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요걸 두면 여기를 둘 때 붙여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자체로 백이 갑자기 두터워지죠? 이게 좀 신경이 확실히 쓰이네요. 움직이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되나요? 여기가 역시 흑돌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가 흑돌이 있었어야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일단 뭐 너무 지나간 일에 집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역시 그 자리 움직였습니다. 이 전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는 좀 막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가장 쉽게 둔다면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가장 간명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두고 잡았을 때 백의 확정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제는 여기서 아주 큰 집을 짓거나 혹은 이걸 잡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 자체로 이미 10집 가까이 늘었고 또 추가 알파로 늘어날 집들이 있기 때문에 집균형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여기 뭐 제가 뒷맛이 있다고 하지만 아예 큰 수까지는 아닌 게 이거 둘 때 물러나기만 해도 뭐 더 큰 수가 나진 않고요. 여기 중앙 일대에서 뭐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아서 뭐 이렇게 큰 집을 짓는다면야 뭐 개가 되겠습니다만 흙이 두 번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가 신경이 거슬립니다. 약간 흐름이 좀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우변 쪽에 백이 2칸 벌려간 자리는 집으로도 컸지만 지금 치받는 수, 노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급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흐름이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좌변 전투는 역시 제가 말한 대로 오정환 선수가 정말 잘 뒀기 때문에 흑한테 흠잡을 게 없었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요. 마무리의 한 방의 느슨함이 또 가오싱 선수한테 흐름 넘겨주는 셈이 됐습니다. 약간 기분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쵸. 충분히 그럴 만한 흐름이긴 했는데요. 일단 오정환 선수는 너무 이쪽으로 틀어맞는 게 너무나도 쉽게 흙에 괴롭기 때문에 일단 버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버려놓고 결국 더 이도를 공격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바둑인데요. 흙이 중앙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집도 부족하지 않고 두터운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좀 두터움으로 어떤 거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약간 부담스럽게 판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일단 두텁게 처리하고 있고요. 백은 실리를 취했습니다. 자, 저 세 점은 이제는 정말 움직일 수가 없죠. 이제는 뭐 어떻게 움직여도 잡혀있죠.
뭐 이런 데 뛰어봐야 또 단수 치면은 그냥 다 잡혔습니다. 이 석점 버린 거고요. 결국 오늘은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오정하 선수의 두터움 사용법, 거기에 이바둑에 계속하는 승부처가 되겠네요. 오정하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걱정,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제 기풍 자체가 두터움을 활용하는 기풍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반대로 오정하 선수는 이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본인은 어쩌면 뭐 공격 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분명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바둑의 격차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눈에 띄게 백이 좋고요. 두터움으로는 흙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글쎄요, 밸런스가 서로 무너뜨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곳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백은 큰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집으로 압도. 대신 흙은 버리면서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았던 얇은 부분 해소.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장점들이 지금 극대화가 됐거든요. 결국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흙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두터움을 잘만 쓴다면 나쁜 바둑 같진 않은데 제 눈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정하 선수의 두터움 사용법 오늘 보여줄 것 같습니다. 대만 사냥 한번 가나요? 왼쪽 돌 잡으러 가는 기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중앙 쪽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서 공격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좌변 쪽 백돌 공략하는 수법들 어떤 것이 좀 떠오를까요? 차변쪽 일감은 저는 모자거든요. 모자를 두면 이쪽으로 길을 나가는 것은 일단 뭐 여기가 선수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두 점이 잡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밀어가면서 서서히 이쪽을 잇게 되면은 사실 여기도 백이 끊어서 잡으면 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끌고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다 이쪽이 또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위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요. 그래서 이런 데 두면은 또 이런 데 두면서 또 끊는 것을 좀 노려보기도 하고 일단 여기를 막았잖아요. 다음번 흙이 여기 두면 여기 집이 꽤 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그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그냥 한 칸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거는 공격이 아닌데요. 오정하 선수는 바둑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 안 했으면 이렇게 둘 리가 없는데 굉장히 좀 느슨한 느낌의 수가 떨어졌어요. 왜 느슨하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여전히 요일 때가 백이 선수잖아요. 그리고 단수 치면은 지금 여기 백이 한번 두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즉 살려줄 때 절대 후수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잡으면 되는데 잡기 쉽지 않은 돌이니까 살려주더라도 무조건 선수를 잡고 여기를 흙이 와야 됩니다. 백이 선수를 잡는 날에는 집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냥 이게 살았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모든 흙집이 나도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 잡기 전에는 여기 끊겨서 집 나면은 집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집이 나면요. 50집 나요. 그리고 여기 75가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 25, 30 여기 50집이 어떻게 해도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을 해서 집을 낼 때는 선수를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쪽에 흑돌이 먼저 와야 돼요. 아니면 이게 잡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이걸 잡으면 걔가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중앙 쪽을 흙이 한 칸 띄었기 때문에 백이 상변 쪽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좌변 타개해야겠습니다. 네, 밀어서 행마했고요. 저 자리 일견 보기엔 좋아 보이거든요. 두터운 자리죠. 그러니까 더 돌에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연결을 일단 꾀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다음번에 뛰게 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가오싱 선수는 이도를 어쨌든 이게 집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자체내로 사는 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연결을 먼저 꾀하면서 집 모양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도 연결을 바라보고 있을 테고요. 그럼 오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먼저 차단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가장 근접 연결 지역이니까요. 이쪽을 차단해놓고 저쪽을 몰고 간다면 저쪽을 또 차단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공격하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변 쪽으로 먼저 건드려 갑니다. 지금 이제 밀어간 곳을 받아주지 않고 좀 멀찌감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전 작업이죠. 이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이 돌이 아주 좋은 활용이 되죠. 차단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 나오면 또 압박하겠다. 떨리는데요. 진짜 이제는 진짜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백돌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혹시 좌하기 쪽은 뭐가 없을까요? 이쪽이요. 글쎄요. 이 돌이 와선 더더욱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령 수가 있다고 해도 아주 큰 수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프로기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상변 쪽에 좀 큰 자리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일단 오정화 선수 좀 화면만 보더라도 좀 심각해졌어요. 그럼 아까보다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집대는 자리를 안 뒀다는 걸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낙관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분명 중앙 쪽에서 행만은 느슨했습니다. 낙관을 한 게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느슨한 수들이 아니라 빡빡하게 상대를 압박해야겠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 받았네요. 그냥 이어도도 사실 흑의 행마가 별로 없었는데 밀어서 받았습니다. 흑은 여기서 가만히 늘어준다면 백의 의도처럼 보이거든요. 늘 수도 있는 건가요? 이곳이요. 이걸 두면 손을 빼겠다는 생각 같기도 해요. 중앙 쪽을 좀 지켜주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동했을 때 나와? 여기 진짜 찜찜하긴 한데요. 그래서 별건 없다. 이렇게 파고드는 거는 다 버텨낼 수 있다. 뭐 이런 의사표시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은 아예 더 버틸게. 더 버텨서 이제 진짜 잡으러 와 이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젠 진짜 큰 공격입니다. 백돌 이쪽 도망갔을 때 더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밀어서 백도 받아뒀고요. 흑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수단은 없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일단 이렇게 틀어막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들여다볼 때 의도 자체는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어놓고 두텁게 차단해놓고 도망가게 하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 보이는데 점점 바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돌이 살았을 때 제부족. 잡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런 흐름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흑이 찔러가고요. 막을 때 뭔가 끊어서 수를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무리스러운 진행일까요? 이거를 흑이 이쪽으로 나와서 먼저 찌르고 너무 집으로 손해라. 위로 틀어 막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 집으로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시작하겠군요. 이거는
아예 집을 도외시한 거거든요. 뭐 이제는 좌변 쪽 잡지 못하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뭐 이거 잡든 안 잡든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집이 늘어나면 아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집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정화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정화 선수가 선택한 수들이 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자신의 바둑은 본인이 만들거든요. 일종의 거의 웬만한 수들은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지금 오정화 선수의 느슨한 행마가 한 2개? 지금 중앙 쪽에 사실 늘고 장문 씌운 것부터 저는 여기 돌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기보단 차라리 여기를 잡아놨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요 석점이 쉽게 잡힐 모양도 아니었고요. 돌 투자를 좀 가치가 없는 곳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좌변 쪽 공격에서 뭔가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오싱 선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여자 바둑 리그에서 선수를 뛰게 됐고요. 좋은 성적으로 올해도 이제 이원팀이죠. 신생팀에서 네.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팀의 공격적인 투자로 좀 이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오싱 선수의 그런 속기 능력 이런 거 확실히 검증이 된 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를 신생팀에서 영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가오싱 선수가 두고 있는 선수들이 또 공교롭게도 오정화 선수, 조승환 선수가 모두 한 팀이잖아요. 서귀포팀.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팀의 선수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로 봐서는 가오싱 선수의 실력은 정말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두 선수는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는 반대로 중국 을조 리그에 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열릴 을조 리그에도 참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바쁘네요. 자, 이 선수들은 계속해서 세계대회에도 진출을 하는 선수라서 이제 오창원배에도 출전을 하고요. 오정화 선수는. 그리고 천태산배에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안 나가는 대회를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오정화 선수는 국가대표 시드로도 이제 황룡사배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천태산배는 직접 선발전을 통과를 해서 이제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정화 선수의 자변만 보면 진짜 오정화 선수의 모든 것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완벽하게 나온 좌변이었고요. 지금 본인의 장점만을 이제 중앙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단점 보여주면 안 돼요. 오정화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리그에서도 좀 패하는 패턴을 보면 거의 초반에는 항상 좀 우위를 점해요. 그러다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정화 선수의 인상은 좀 여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여유 있다는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느슨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정화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나왔다는 것은 초반에 두 텀을 활용하는 여유 있는 행마로 주도를 잡았지만 그 다음 좀 느슨한 행마로 또 사서 고생길을 자초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바둑이 크게 기울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공격을 잘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설 얘기를 할 때마다 프로 기사들은 공격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꺼려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요. 그래도 오정화 선수는 공격력 쪽은 확실히 좀 있는 기사여서 이 공격력을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한 시간이 조금은 여유있게 남아있다는 것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초읽기였으면은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거든요. 대국이 시작한 지 1시간 40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아무래도 바둑이 괜찮았기 때문에 초반 소비 시간은 가오싱 선수가 약간 더 사용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장구하면서 비슷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가오싱 선수보다는 더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 좀 의외다 싶었는데 또 오정환 선수 이곳에 장구를 하면서 좀 시간 배분은 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격을 할 때 소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 그쵸. 공격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대비해야 할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소비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반 이후로 손길이 점점 느려지고 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리듬이죠. 공격하는 쪽에서 시간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오정환 선수가 염두에 둘 것은 이곳을 어떻게 해서 두텁게 틀어 막아서 방향을 이쪽으로 몰고 가느냐. 왜냐면 어설프게 막아버리면은 도망가다 다시 이쪽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데 훨씬 쉬운 모양이 되고 그러니까 흙이 그려낼 수 있는 최상의 그림은 여기를 아주 두텁게 틀어 막고 백이 도망갔을 때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데를 다 악수를 받아낸 다음에 자그맣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흙이 이런 쪽에 끝내기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선수를 잡아서 먼저 이런 쪽으로 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격의 효과를 마음껏 누려야 다들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느슨하게 행마를 했다가는 집으로 바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집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느슨하게 두지 않았더라면 이 머리 아픈 건 오히려 가오싱 선수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가오싱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큰 손해 보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너무 생각할 게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좋거든요, 차라리.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선택지가 넓어지면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오싱 선수는 지금 선택지가 너무 단순해졌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거 없이 오로지 생존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바둑 내용을 떠나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지금 인공지능이 좀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흑이 공격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참고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역시 인공지능은 바둑을 잘 둡니다. 명을 뒀을 때 백은 먼저 이곳을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어주면 이제는 이 한 장 버려도 먹는 게 생겼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또 버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때 요거를 두고 끊는 수가 좋다고 하네요. 백이 잡게 된다면은 네, 딱 봐도 좋아 보여요.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나갔다가는 뭐 너무 철벽이 되죠? 흑이 집으로도 좀 이득을 본 것 같고요. 이렇게만 되면은 전 너무 흙을 잡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여기도 흙집이 몇집 붙거든요. 이런 수가 있군요. 이쪽의 뒷맛을 노리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하변 쪽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찌르고 막아서 다만 여기서 백이 반발할 것 같아요. 흑도 관통을 하겠죠. 근데 젖히면 이 싸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세 점을 한 칸 띄어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두는 건 괜찮은데 밀었을 때 이거는 일단 뭐 뚫은 것도 좋고 석점 잡는 것도 좋은데 이쪽에 한 점 잡히면 좀 괴로울 것 같거든요. 이런 진행도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두 선수 손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좀 대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죠. 자,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변 쪽은 일단 보류를 해두고요. 먼저 붙여서 끊었습니다. 좋은 행마 같아요. 지금 붙여 끊는 수를 봤다는 것은 사실 제가 붙여서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끊는 것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 자리죠. 그렇죠. 이제 붙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려고 뒀으면은 제가 오히려 몇 배는 활짝 놀랐을 것 같고요. 붙인다는 얘기는 프로기 사람 다 끊는다는 걸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곳을 붙였다는 것은 아까 인공지능의 참고도와 비슷하게 그 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역시 끊어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절의 참고도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도 인공지능 엘프고를 보고 있는데요. 엘프고는 또 묘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인공지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붙이고 끊으라는 생각 비슷했는데 신기하게 먼저 뒀으면은 확률이 흑이 괜찮은데 지금 오히려 확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좌하기 쪽의 교환이 좀 악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지금 왜죠? 그 말은 하변 쪽 백도를 가볍게 본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다네요. 그러니까 순서가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 수순 자체는 좋았지만 순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사람이 과연 그거를 지금 뒤늦게 둔다고 했을 때 뭐 크게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서 가오싱 선수가 하변 쪽 살리는 것보다 좀 귀 쪽을 제압하는 것이 더 크다. 혹은 손을 돌리는 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좌 쪽의 흑돌은 악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악수만큼 손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서는 오정화 선수가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다만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이 볼 수 없는 범주까지 읽다 보니까 그냥 좀 이미 먼저 손해본 것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백이 물러나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정화 선수 하변 찔러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백이 만약 막아가게 된다면 이제 찔러간 곳을 받게 된다면 흑이 중앙 쪽을 틀어 막는 건지 끊으려는 것 같아요. 끊으려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민희 프로가 얘기했던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이쪽을 끊고 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과 다르게 먼저 오정화 선수가 결행을 한 거는 끊으려는 의지거든요. 중앙 쪽을 막으려는 생각이었다면 먼저 교환을 시키고 귀 쪽으로 둬도 됐으니까요. 진짜 아까 절에가 참고도를 보여줬던 이 의도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오정화 선수는 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둔 건데 인공지능이 이제 100이 70%라는 얘기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이 확실히 좋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하변 쪽 실리를 흑이 취한 것보다 좀 두터워진 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실전에서 저거를 잡고 나쁘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하변 쪽에 흑이 관통한 자리도 집으로 굉장한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가오싱 선수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가오싱 선수의 다음 수는 역시 좀 막는 게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손을 뺐어요. 손을 돌렸습니다. 하변 쪽이 관통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오정화 선수 이거 생각을 아예 못했겠네요. 왜냐면 그 다음에 붙이고 끊어도 되는데 먼저 붙이고 끊으니까 아예 손을 빼버렸거든요. 이제는 좌하 귀 쪽이 튼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중앙 쪽을 백이 선택을 했을 때 흑이 별로 좋지 않다면 확실히 좌하 귀 쪽은 악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뒀어야 되는 거죠. 이걸 뒀을 때 또 손을 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오정화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 보고 싶진 않네요. 뭔가 분명히 붙이고 끊으면서 좋은 행마였거든요. 잘 뒀는데 수순이 좀 잘못됐다라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뚫으면서 기분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이 손을 못 살아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은 지금 100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기사들이 대국을 하다가 인공지능에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오정화 선수가 딱 그 기분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100 이상하니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느낌상으로는. 실전 심리로 보면은 내가 좀 느슨한테 뒀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지금 이걸 뚫려준다고?
그럼 내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가 저렇게 쉽게 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겹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상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싶어지겠죠.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같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국이 끝난 후에요. 그렇죠.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난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상대는 아니 내가 좋은 것 같아.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죠. 자, 일단 하변 쪽을 흑이 관통할 수 있게 됐고 백은 중앙 쪽을 지켜뒀습니다. 여전히 상변 쪽은 큰 자리가 남아 있어요. 상변이 역시 커다란 시한폭탄이 하나 남아있는 건데요. 정원 선수의 다음 수는 글쎄 저는 무조건 하변 두거든요. 뭐 이것을 뚫고 나가든지 혹은 뭐 단수 치고 걔를 젖혀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끊어준 다음에 단수 쳐서 일단 끊어놓긴 했거든요. 열지만 끊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둘지 일단 저는 하변을 둘 것 같아요. 중앙 쪽을 받아뒀습니다. 여전히 중앙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 백이 뛰는 게 싫었다고 봐야 되는데 백이 뛰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싫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은 또 백이 약간 이득 보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순서만 바뀌었지 이것도 되게 날짜 둔 꼴이지 않습니까? 약간 백이 괜찮은 느낌이긴 한데 오정화 선수도 상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느낌이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지키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버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물어보는 느낌도 있어요. 중앙 쪽이 백이 손을 돌리고 하변을 가는 것 가능할까요? 저는 두거든요. 저는 일단 하변부터 두고 안 잡히면 내가 무조건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버틸 것도 같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면 중앙을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너무 좋아서 좀 물러나도 돼야 하면 지킬 것도 같은데 원래 좋은 흐름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괜찮은데 무리할 필요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한 수가 가오싱 선수의 형세 판단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가오싱 선수가 다음 수를 tak점을 한 것 같은데 그 수에 따라서 내가 가오싱 선수의 형세 판단 중앙 쪽으로 갑니다. 가오싱 선수는 지금 확실히 좋다고 보고 있네요. 아니면은 하변과 중앙 쪽의 바꿔치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둑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하변을 넘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집으로 압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오싱 선수 자꾸 중앙을 신경 쓴다는 거는 혹시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첫 판이었다면은 너무 긴장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긴장한 모습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긴장했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바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정화 선수 관통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미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은 백이 이쪽을 두면 크게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쪽을 뚫으면서 중앙에 집을 짓지 않는 이상 끊는 순간 흑은 이걸 이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좀 실리 손해는 덜 보겠군요. 여기가 안 돼 있어서 찌는 게 찜찜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어서 너무 쉽게 집으로 내주는 선택은 안 할 거고요. 어차피 백이 때려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빵 따내면 30집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뭐 판이 다 찼는데요. 30집의 가치가 없습니다. 즉 중앙에서 집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빵 따내면 가치가 죽었고 여기가 집을 벌었기 때문에 집균형 어느 정도 맞았을 것 같거든요. 이 바둑은 끝내기 승부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는 약간 백이 좋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흐름으로 후반전을 돌입을 하겠습니다.
더 압박을 하면서 하변집을 줄이겠다. 이제는 가오싱 선수가 오히려 두텁게 두고 있네요. 가오싱 선수가 하변 쪽으로 한 칸을 뛰어서 다개를 하면서도 흑진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오싱 선수 행만은 본인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하고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오정환 선수 그 자리가 근데 얼핏 보기에는 급소 자리지만 약간 가짜 급소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곳은 이렇게 받을 때 좋은 자리예요. 그래야 연달아 이게 가니까 둘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백이 이곳을 굳혔을 때 건너붙이는 수가 안 된다면은 글쎄요, 백이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쪽을 둘 거였다면 하나 밑에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뛰어나왔을 때 건너붙여서 차단하는 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오싱 선수는 분명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왜냐면 단수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고 여기 둘 때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순간 바로 차단이 돼서 아주 곤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집을 짓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지금 뭐 가오싱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찌됐든 저 공격은 하변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좀 실패했을 때 집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공격을 해서 뭐 잡거나 한다면야 어디로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문제는 살았을 때 문제입니다. 살았을 때 하변 쪽으로 백돌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집균형이 아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대마 사냥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불가피한 상황. 거기가 돌이 놓이면서 또 여기 젖히는 것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돌의 흐름이 조금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집 모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돌이 이미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 집이 큰 집이 나지가 않고요. 역시 확정가는 이곳을 잡은 이상 백의 집이 25, 이미 45집이 나 있는 상황. 반면에 흑은 이 두 점 뭐 확실히 잡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30집이 안 되고 백은 최소한 45집. 그럼 여기서 적어도 20집 이상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백돌이 계속 이렇게 오면은 20집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최대한 났을 때가 이 정도. 이래야 개가 바둑인 것 같아요. 백이 어느 정도 집을 내고 살았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는 또 이쪽을 백이 먼저 둔다는 얘기고요. 공격을 좀 더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공격을 가서는 집 부족의 느낌이에요. 정 선수 손길로 봐서는 약간 초읽기에 몰린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자, 일단 대국이 시작한 지 2시간을 넘겼고요. 어느 한쪽은 확실하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읽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좀 템포가 빨라질 텐데 좀 더 집중력,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변 쪽을 받아두면서 계속해서 좀 중앙 쪽을 엿보고 있고요. 지금 둔 자리 집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수죠? 집으로 글쎄요. 다음번 흑이 단수 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제법 큰 집이 두 점 내면서 한 8집 정도 낼 수는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를 백이 젖혔을 때가 문제예요. 끊어도 나가는 뒷맛이 여전히 있거든요. 자, 2점을 제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일단 오히려 백이 이쪽을 젖히는 수를 대비한 느낌이 강해요.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놓는 거죠. 그와 동시에 백의 연결을 끊는 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정화 선수가 이제는 형세를 확실하게 불리하게 보고 있고 강하게 둔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흐름은 안 되겠구나. 더 강수로 밀어붙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공격을 하면서 좀 집으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에서 얻어내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공격이라기보단 잡으러 가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조금 더 손실이 커지고 있거든요. 보통 공격이라 함은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압박을 하면서 서서히 집으로 벌어들이는 걸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근데 거기는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그냥 2점만 잡아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대신 오정화 선수는 여기를 막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그냥 잡아도 좀 집이 여기가 또 단수 치면 너무 괴롭거든요. 모양이 자꾸 무너지죠. 여기 집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돌은 살아있고요. 조금 가오싱 선수의 실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을 점점 놓이고 있거든요. 또 중앙 쪽으로 젖혀가면서 수습하고 있고요. 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를 두는 순간 연결이 되니까요. 그걸 빠져나가는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차단했고요. 어쨌든 돌은 끊겨있는 상태입니다. 자, 백도 여기서 2점을 잡아서 만족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중앙 쪽을 두어갈지 고민하고 있고요. 가오싱 선수가 생각하는 거기까지 두네요. 그러면 오히려 흑집장은 땡큐입니다. 지금 집으로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정화 선수의 그 고민이랄까요? 이걸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일거에 사라졌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잡으러 가는 강력한 공격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둑을 강수 일반도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리 둬야 백돌이 미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초읽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지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백돌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은 끊어가면서 타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끊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백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해주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뭔가 좋은 수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쵸. 부처간 수의 의도는 명확해요. 좋아요.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집도 없이 후수로 지켰죠? 그까지 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집균형은 확실히 무너진 만큼 이 대마를 압박해서 말 그대로 한방 승부를 노려야 합니다. 백도 붙여서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거죠. 어차피 이을 거라면은 여기에 이어져 있는 것보다 다음번에 타기할 때 젖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의도입니다. 자체는 의도인데요. 일단 한 수는 늦췄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되는데 나래차를 두면 뭔가 좋은 수가 있으면 바로 역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끊었어요. 뭔가 오정환 선수 보고 있는 게 있나요?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지금 1감, 그러니까 프로기사 1감이죠. 이거 끊었다는 얘기는 뭐 이제 와서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걸 두고 이걸 씌울 때 뭐가 있나요? 끼를 나와서 끊으면 바로 메우고 이게 늘어도 메우면 수부적이거든요. 뭐 없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젠 내친 걸음이죠. 이젠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흑돌이 장문으로 잡히게 된다면 바둑은 그대로 끝이거든요. 더 해볼 게 없죠. 이게 지금 이 날짜는 별로 어려운 수는 아닌데요. 물론 바둑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뒀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 형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건 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간 연장 책을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착각을 오정환 선수가 했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좀 좋은 변화들을 만들고 싶어도 이게 너무 판이 수익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확실히 좀 오정환 선수가 착각을 한 게 보여지고요. 저는 너무 급전직하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2부 때까지, 그러니까 초반엔 당연히 오정환 선수 좋았고요. 중반 이후에도 그렇게 나쁜 흐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좀 확실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고 아쉽다면은 여기 두고 늘은 거, 여기 뛴 거, 이게 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백은 자꾸 편하게 나오게 됐고, 흑은 자꾸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시간을 많이 쓰고 지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좀 착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정환 선수가 마음이 너무 안 좋겠네요. 뭔가 좋은 수가 있을 게 쉽지가 않죠. 오정환 선수의 표정도 같이 좀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었잖아요. 날짜 자체가. 그러니까 오정환 선수가 제 생각에는 유리했던 바둑을 좀 안 좋아지면서 시간도 많이 썼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초조해지면서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흔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명 출발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좀 중앙 쪽에 공격에 투자를 하면서 좀 집으로 손해를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좀 심하게 하다가 좀 착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앙 쪽을 버리고 뭐 우변 쪽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그런 이제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화타가 와도 못 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은 흑이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좀 교환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에요. 오정환 선수의 표정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정환 선수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뭐 역전 당한 것도 아프지만 쉬운 수를 못 본 충격도 있을 테고요. 저는 오정환 선수의 이 부분 느슨했던 부분들이 너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좀 포기를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죠.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네요. 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중반전까지는 정말 오정환 선수답게 잘 두고 있었거든요. 오정환 선수 돌을 걷었습니다.